일하고 꿈꾸고 저항하는 청년들의 노동조합 청년유니온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지금 시작합니다.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121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MC DJ 7이입니다. 오늘의 보조 MC는 청년유니온 기획팀장 문서희님입니다. 와! 요즘 매일같이 약속이 미뤄지고 취소되면서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청년유니온에서는 만나지 못하는 조합원분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 사랑의 콜센터라는 프로그램으로 연락을 드렸었어요. 서희님 연락을 다 드렸죠? 그럼요.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은 막 되게 너무 처음 뵙는 조합원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막 요즘 코로나 시국도 시국이다 보니까 좀 나오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한정적일 수밖에 맞아요. 없고 자주 뵈는 분들이 그래서 좀 저는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조합원분들 전화 돌리는 게 너무 되게 신기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서희 입장에서 신기했다? 그쵸. 왜냐면은 저는 사실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조합원 분들이신데 막 가입일 보면은 막 되게 오래된 분들도 되게 많으셨고 저보다 더 오래전에 가입하셔가지고 청년유니온을 계속 지켜봐 와주신 분들 되게 많았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막 하면 그 콜센터를 하면서 좀 되게 좋게 받아주신 분들이 그래도 꽤 계셔가지고 저도 되게 전화 돌리면서 되게 힘을 많이 받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혹시 인상 깊은 대화 있어요? 인상 깊다기보다는 그 어떤 분이 그 학원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제가 요즘 좀 집에서 너무 무료하다고 그 대학원을 진학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무료해서 그래가지고 근데 뭐 대학원도 어차피 온라인이니까 그러지 않냐라고 여쭤봤더니 막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공부할 게 생기는 게 너무 좋다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당신의 탐구 능력을 제가 배워야겠다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막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사람이 다 다르구나 이러면서 이런 것도 있었고 또 한 번은 요즘 트위터에서 유행하는 그 어몽어스라는 게임 있잖아요. 마피아 게임이라고 그런 게 있거든요. 네, 여러분. 네, 트위터 정말 자주 하시는 치리님이 잘 모르신다고. 친구들도 해요. 그쵸. 정말 이거 좀 유행 좀 따르셔라. 물론 아직 저도 안 하지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운전면허 많이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동안 못했던 거, 뭐 이런 것들을 조금 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저희가 뭐 다들 전화를 드리긴 했는데 저희 전화 받으셨는지 또 받고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처음 연락드려서 통화하게 된 분들도 많았고 또 오랜만에 연락을 드리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요즘 또 SNS도 있고 메신저도 잘 되어 있고 하니까 이렇게 전화로 안부를 묻는다는 게 낯선 기분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전화드렸던 게 좋았던 건 조합원 여러분들께서 또 친절하게 받아주시고 또 일상을 나눠주신 덕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의 안부 전화로 조합원님들의 일상이 조금은 따뜻해지셨길 바랍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올까요? 청년유니온이 만드는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는 유니콘 사운드와 함께합니다. 유니콘 사운드는 행사 전문 음향 회사입니다. 공연, 체육대회, 집회까지 무대 음향이 필요하신 분은 페이스북에서 샵 유니콘 사운드를 검색해주세요. 또는 전화번호 010-5688-5415 010-5688-5415 전화나 문자 주세요. 유니콘 사운드 사랑합니다. 청년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당 대우를 파헤치는 코너. 유니온 센터와 팟캐스트 노가리가 함께하는 코너. 이번 주 상담 111입니다. 네. 이번 주 상담 111은요. 유니온 센터로 들어온 노동 상담 중 실제로 청년 노동자의 일터에서 일어나는 부당 대우와 그리고 궁금한 상담을 각색해서 정치자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이것도 노동법 위반인가? 나도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지? 등 일터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 궁금한 청취자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리는 코너입니다. 네, 추석이 끝나고 오랜만에 사무실로 복귀해서 같이 네.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7위는 추석 어떻게 보냈어요?
뭐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도 좀 만나고 가족들이죠, 그게. 네, 가족들도 한번 보고 그리고 저는 사실 계속 영화 드라마 보고 게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제가 하고 있는 게임이 있는데 투다츠라는 게임이거든요. 그 치리 항상 핸드폰 들고 있는 그 모바일 게임. 하민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잠깐 했었었죠. 그걸 전 아직도 하고 있는데 그 세계 랭킹 1위 했답니다. 세계 랭킹 1위. 근데 전 세계로 한 50명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50명 중에 1위. 네, 그래서 이거 서희 기획팀장님한테 지금 시작해도 30위 할 수 있다고 꼬셔가지고 시작하셨어요. 전 세계 1위를 누구나 할 수 있는 투다치 여러분도.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요? 시간을 드려야 돼요. 약간의 현질과. 오케이. 추석에 저는 뭐 했지? 저도 추석에 엄청 게임했던 것 같아요. 무슨 게임 하셨어요? 아니 저 추석에 일단 친구들이랑 같이 안 가고 추석에 가족들을 안 만나고 집에서 방역수칙을 열심히 지키다가 주말에 한번 친구들이랑 같이 모여가지고 술을 잠깐 마시고 이제 헤어졌었는데 그거 외에는 다 게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게임은 이제 친구 한 명이랑 같이 하는 이제 컴퓨터 게임이 리스크 오브 레인 2라는 게임이 있어요. 게임 배경 대충 이제 어떤 행성에 떨어진 뭐 우주선의 생존자들이 살아남는 게임인데 근데 이제 판이 끝없이 있고 무한하게 있고 아이템을 먹으면서 캐릭터는 더 강해지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몬스터가 더 강해지는 그런 게임인데 요즘에 하다 보니까 저랑 이제 한 명 더 해가지고 2명이서 계속 하는데 보통 한 판 할 때마다 2시간? 3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어머. 점점 잘하게 돼가지고 무한히 가니까 게임 내에 있는 약간 숨겨진 이제 맵이라든지 숨겨진 맵이나 아니면 숨겨진 아이템, 숨겨진 스킬 그런 것들 다 하나 찾아서 깨보면서 약간 그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시안님 그 게임에 조금 권태기 같은 게 왔다고 하지 않으셨었어요? 네 맞아요. 게임택이 왔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딱 하면서 사실 이제 원래는 다른 게임을 좀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 게임도 안 하고 그냥 친구랑 그냥 전 친구랑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게임을 할 수 있으니까 게임 한다기보다는 친구랑 좀 약간 길게 대화하면서 그냥 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했던 것 같아요. 게임태기를 다른 게임으로 이겨내셨다. 아니 게임 자체는 그냥 뭐라 하지? 친구랑 대화하기 위한 어떠한 수단으로 쓰는 것 같아요. 신기하다. 정말 아무 실없는 소리를 막 하다가 대화 주제 없어도 그냥 게임 하고 있으니까 게임에서 뭐가 나오면 야 뭐 나왔다 이러면서 대화 시작하고. 그리고 저도 한번 친구들이랑 하는 게임을 해보고 싶네요. 저는 완전 혼자만 하는 거니까 이거. 어몽어스? 어몽어스 하실래요? 고민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도 노동상담 이게 본편이죠? 네. 이게 본편이죠. 저희 추석 얘기하려고 모인 거 아니었어요? 추석 얘기 원래 추석 얘기인데요. 노동상담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노동상담을 가지고 왔는데 어떤 내용을 찾아왔는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노동상담 내용은요. 사장님이 가입해주지 않은 4대 보험료 내가 납부해야 하나요? 입니다. 네. 그럼 제가 읽어볼게요. 네, 부탁드릴게요. 저는 학원에서 2016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쓸 때부터 우리 학원은 4대 보험 들지 않는 곳이라며 4대 보험을 가입해주지 않았고 3개월 동안 수습을 핑계로 100만 원을 받고 일했습니다. 원장은 월급뿐 아니라 다른 돈들도 지급이 밀리기 시작했고 임금 지급이 되지 않아 그만두었습니다. 마지막 월급과 퇴직금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지급하지 않고 거짓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저는 노동청에 방문하여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밀린 임금을 받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제 체불임금 신고로 인해 4대 보험료를 원장이 납부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저에게 청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질문은 학원에서 4대 보험을 가입해주지 않았던 것인데 제가 지급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에 소송이 들어왔을 때 법적 대응할 방법은 없나요? 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다 드렸던 답변은 다음과 같은데요.
4대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선제보험은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뿐만이 아니라 이제 근로자에게도 의무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험료 자체는 사업주가 전부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다만 노동자의 이제 각 보험료 부담액을 이제 사업주가 원청 징수해서 노동자가 내야 되는 부담료를 노동자가 지출하는 게 아니라 사업주가 받아서 사업주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노동자에게도 근로자 부담금에 한하여 이 4대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해주신 것 같은 경우에는 임금체불 진정 과정에서 이 4대 보험 미가입된 상황을 정부 기관에서 인지를 하고 이에 대해서 보험료를 징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이 상담 주신 분도 근로자 부담금에 대해서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내야 되는 부담금이나 아니면은 이제 이 4대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그래서 과태료를 내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분이 납부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몇 년간 보험료를 일방적으로 일괄 공제해서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이미 지급한 근로자 부담금을 이 노동상담 주신 분에게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만약에 사업주가 소송을 제기한다면은 이제 이 상담 주신 분께서는 근로자 부담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4대 보험을 사업주가 가입시켜주지 않거나 혹은 노동자 본인이 거부해서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뭐 임금체불이나 해고 등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구제 신청을 한다고 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 퇴직금 받아야 되는데 사장님이 지금 안 하는데 4대 보험료 안 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있는데, 4대 보험료를 내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도 뭐 임금체불이나 뭐 해고 이런 거 발생했을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노동자 같은 경우 한 주에 15시간 이상, 1개월과 60시간 이상 또는 한 주에 15시간 미만, 그리고 3개월 이상 근무, 이런 경우에서는 가입하고 싶었으나 사업주가 가입시켜주지 않을 때는 이제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요, 내 보험 자격을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이것을 신청해서 본인 부담분의 이제 보험료 납부를 통해서 피보험 자격, 내가 보험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격을 획득해서 이것을 소급해서 이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보통 사용하는 방법은 산재라든지 아니면은 실업급여 타기 위해서 고용보험 가입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이 폐업했어도 가능하고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가 사장이 가입시켜주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신청해서 내는 거잖아요. 내가 내는 부분만. 네네네. 이거는. 그러면 사업주는 4대 보험을 안 내고 있다는 게 확인되는데 여기에 대한 뭐 벌금을 사업주가 내야 된다던가 이런 건 아닌가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게 이제 근로자 부담금을 받으면은 그 공단에서 따로 사업주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지급하지 않은 이제 보험료를 납부하라고 하고, 그걸 납부하지 않거나 뭐 어떤 걸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때 아마 과태료 처분까지 내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내가 사업주가 가입시켜주지 않아서 내가 가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사업주가 알아버리네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을 하는 중간이 아니라 일을 그만두고 나서 그 일괄 납부가 가능한 거예요? 네, 일괄 납부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최대 3년까지 해서 일괄 납부가 가능하고,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몇 가지를 받을 것 같긴 한데 4대 보험료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것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나가는 돈은 국민연금이에요. 근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직장 가입자 아니면 지역 가입자 이 두 가지 분류로 나눠져서 이제 의무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이걸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은 것 같은 게,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직장 가입자가 아니라면 지역 가입자로 분류되니까 가족 구성원에서 보통 이제 가장이라고 등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4인 가족, 3인 가족 뭐 이렇게 하면 보통 이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 맞아요. 지역 가입자를 이제 분류해서 이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정말로 이걸 내야 되는지 안 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산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사업주가 전부 다 내야 되니까 낼 의무가 없고, 그리고 고용이나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좀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내야 할 수도 있는데,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납부하면 좋은 게 실업급여 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한번 확인해 보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4대 보험을 사장님이 안 낼 경우에 관련한 상담 답변과 그리고 또 관련한 내용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언제나 궁금하신 노동법이 있으시다면 팟빵과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노동상담은 언제나 02735-0262번으로 연락주세요. 여기까지 이번 주 상담 111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청년유니온의 올해의 핵심 사업이라고 할 수 그럼요. 있죠. 패션 스타일리스트 어시스턴트 사업을 이끌어가 주시는 방장님과 마라님을 초대했습니다. 마라님 같은 경우는 전에 서희님이랑 같이 유튜브 촬영 해주셨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받아서 편집해가지고 올린 적이 있어서 저희 팟캐스트 청취자분들께서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마라님? 저 그동안, 먼저 자기소개하면은, 네. 저 지금은 이제는 패셔너시 유니온 준비위원회 네, 회원인 마라이고요. 뭐 근황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준비위원회 정식으로 출범을 해서 최근에 이제 토론회까지 마치고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어요. 특히나 제가 패셔너시 정보 공유라는 인스타그램을 좀 책임지고 맡고 있어서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팔로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뭐라고 검색하면 되나요? 저희 패션 어시 정보 공유라고 치셔도 나오고 FA 유니온 1030 치셔도 나오실 거예요. 어떤 정보가 올라가요? 원래는 그 초보 어시 꿀팁이라고 이제 패션 관련해서 그리고 특히 어시분들이 좀 놓칠 수 있는 부분 뭐 아니면은 정말 꿀팁이라고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약간 격주로 저희 활동 보고도 드리고 이제 또 어시 꿀팁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뭐 바느질 하는 법이나 뭐 넥타이 매는 법 이런 거 넥타이 매는 법. 네, 조금 소소하게 저희가 현장에서 일하면서 좀 알려드리면 좋겠다 싶었던 것들 올려드릴 거예요. 저 인상 깊게 봤던 게 프란에서 나왔던 영상 중에 그 비닐 이렇게 한 거 되게 인상 깊게 봤거든요. 쓰레기통이 늘 없으니까. 지퍼백. 맞아요. 그걸로 임시 쓰레기통 만들어서 쓰시는 그런 거 보면서 되게 생활의지에 막 이런. 네, 그것도 저도 현장에서 배운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서 그냥 그 가방 안에 다 쑤셔놓고 했는데 이제 뭐 메이크업 선생님이나 다른 분들 하시는 것도 보고 다른 어시분들이 알려주시기도 해서 저도 그렇게 하게 됐어요. 맞아. 그러니까 이런 게 구전으로 이렇게 이런 꿀팁들이 구전으로 내려오는 건데 이거를 다 모아서 해놓으면 진짜 쓸모 있는. 네네. 맞아요. 사실 구전도 있는데 여기는 현장에서 눈치껏 배우는 거라 사실 그 눈치껏이란 게 되게 힘들잖아요. 맞아. 특히 사회 초년생들한테는 맞아. 너무 힘든 일이라서 저희가 그 눈치껏을 대신해서 알려주는 역할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어시분들이나 뭐 뭐라고 하죠? 유관업계에서 되게 많이 필요한 그런 정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요즘에 근황이 있으시다면? 개인 근황이요? 갑자기 부끄러워한다. 얘기해도 돼요. 개인 근황이요? 저는 지금 다른 일을 잠깐 하고 있어서 지금 어시 일은 쉬고 있는 상황이라서 다른 일을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해요. 그래서 제 근황이라고 하면 정말 밖에 안 나가요. 정말 막 가끔 나가서 심지어 막 쓰레기 봉지 차서 그거 버리러 나가야 될 정도로 밖에 자주 안 나가서 뭔가 지금이 오랜만에 외출인 것 같고 좋아요. 근데 아까 전에 저희 밥 먹으면서 얘기했던 건데 이제 마라님도 되게 집순이라고 하셔가지고 맞아요. 되게 공감됐어요. 최근에 이사하셨다고 들었는데. 네네. 그래요? 이사했어요. 맞아요. 한 달도 안 됐어요, 아직. 근데 이사했는데 그 전 집보다 좀 넓은 데로 갔거든요. 제 그 방이 넓은 데로. 그래서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그 집순이 기간이 원래도 집순이라서 좋았지만 이제 또 새로운 공간에서 새롭게 약간 이사도 하고 새롭게 꾸민 공간에서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코로나 시국이 우울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이렇게 소확행이라고 하죠. 그쵸. 소소한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 중이에요. 근데 신기하네요. 이게 저희가 그 패션워시 얘기 많이 들으면 집에 있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쵸. 너무 맞아요. 힘드셨을 네. 것 같아요. 어시 일할 때는 정말 집이 그냥 잠깐 눈 붙이고 오는데 씻고 나오는 데여가지고 오히려 그래서 저는 집순이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더 집이 막 소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일할 때는 이거 다들 어시분들 공감하실 텐데 제가 집이 경기도였거든요. 그 일할 당시에는요. 그래서 왔다 갔다 3시간을 잡고 거의 3시간 넘게 잡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은 서울이신 거예요? 지금은 서울에서 살고 있어요. 다시 어시로 돌아가시면 조금 더 나은. 그러길 바래요. 뭐 저희가 운동하고 있으니까 훨씬 나은 데서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방장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패션워시 사업을 알고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라면 되게 유명하죠. 다들 이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방장. 한 번쯤은 말 그대로 방장이니까요. 그럼. 그래서 팟캐스트를 통해서 근데 인사드리는 거는 처음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근황과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패션워시 준비위원회에서 방장을 맡고 있는 방장입니다. 근황은 그냥 최근에 가족이 아파가지고 간병을 계속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는 그 노무사 공부를 해가지고 수험 생활을 계속 하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최근에 좀 가족 아프기 전에 잠깐 한번 알바를 했었는데 어시 알바를 되게 재미있었고 되게 뭔가 약간 친정에 온 느낌이라고 하나 나는 시댁은 없지만 친정에 온 느낌처럼 되게 재밌었고 그 현장 맛이라는 게 약간 있거든요. 현장에 가면 막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나고 분위기가 있는데 그거를 오랜만에 느끼니까 되게 활기차고 이게 사람이 또 육체 노동을 하면은 맨날 앉아서 뭔가를 하는 거랑은 또 다르게 뭔가 내가 살아서 일을 한다. 일을 해서 그걸로 내가 돈을 번다. 이게 되게 뿌듯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았는데 정말 운이 좋게도 그 실장님이 최저 시급보다 훨씬 더 많이 해주셨어요. 많이 주셨고 뭔가 저의 경력 같은 거를 되게 쳐주셨고 그래가지고 되게 인간적으로도 대우를 되게 잘 해주셨고 정말 칼퇴를 시켜주셔가지고 그런 시대에 패션워시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2년을 근무하면서 이런 실장님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시 일이 힘들었던 것라기보다는 어떤 돈이라든지 아니면은 칼퇴라든지 이런 게 힘들었구나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다시 한번 운동의 의지를 불태웠다고 합니다. 적성보다는 이제 진짜 환경 때문에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방장님이 뭔가 자기소개할 이런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서 뭐 어떤 일을 하셨었고 이런 것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잡지 회사에서 그 어시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잡지 저는 조금 다른 분들이랑은 조금 다르게 준비위원회에 보면은 스타일리스트 어시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잡지 어시로 일해가지고 이제 에디터가 되려고 회사에 소속돼가지고 뭐 소속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하여튼 계속 그 잡지 화보 촬영에서 하는 어시 일들을 했었습니다. 기사도 좀 쓰고. 약간 다른가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어떤 게 이게 다를까요? 아마 저 스타일리스트 일을 제가 얼마 안 했어요. 한 달에서 2달 정도? 그 정도밖에 안 해가지고 좀 비교를 해드리자면은 잡지 어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캡션이란 거를 쓰는데 그 캡션이 그 화보에서 뭐
뭐 무슨 뭐 발렌시아가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가격이죠. 네, 맞아요. 가격 미정이 되고. 근데 하여튼 그거 쓰는 거랑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브랜드에서 막 광고 같은 거 약간 들어오면은 그런 거 그냥 뭐 막 이거는 뭐 이래서 좋고 뭐 여길 가보자 막 이런 거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광고글 같은 거 쓰고 하는 걸 주로 했었고, 그리고 뭐 나머지 스타일리스트랑 좀 차별이 되는 점은 이제 스타일리스트는 막 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상이고 우리는 지면이니까 조금 연결이라든지 이런 걸 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되게 대우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지 에이전시에서 엄청 대행사들이 잘해줘요 좀. 근데 이게 또 잡지가 유명한 잡지일수록 막 보그 이런 데일수록 막 약간 좀 친절하게 해주시고 이것도 가져가실래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잡지가 이제 조금 여기가 이런 잡지도 세상에 있었나 이런 데서 일을 해보니까 이제 막 되게 대우가 막 되게 막 거기 뭐 하는 잡지인데요? 맞아요. 안 되는데요? 안 돼요. 더 고속으로 나오는. 엄청 커트하시더라고요. 알죠. 네. 약간 연예인급처럼 잡지급에 따라서 좀 되고 안 되는 데가 확 있더라고요. 이번에 알바한데도 네. 잡지 네, 사세. 잡지. 그렇군요. 패션워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청년 유니온 차원에서의 발신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그 뭔가 뭐죠? 카드 뉴스 이런 것도 많이 올렸고 그쵸? 그럼요. 왜 자신이 없으세요? 네, 그래서 그 열악함이라던가 노조를 만들기까지의 과정은 뭐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패션워시 사업을 하면서 언론사에서는 물어보지 않았던 청년 유니온이라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서희님이 골라주셨는데요. 패션워시로 일하실 때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방장님은 살짝 이제 어떻게 일하셨는지 이야기해 주신 거고, 네. 마라님은 또 어떠셨어요? 일하시는 건?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는지 네네, 그리고 역할? 그게 어땠는지 역할은 저는 이제 연차가 적다 보니까 어시 막내로 일했고요. 저는 주로 가수팀에서 일했어요. 근데 가수팀이라고 해서 막 가수만 하는 건 아니고 가끔 뭐 배우도 하고 이렇게 뭐 프로필 촬영도 하고 군데군데 하는데 주로 가수팀에서 막내 어씨들이 하는 일 했죠. 그게 예를 들면 뭐 협찬 받고 뭐 시안 같은 거 같이 조사하고 뭐 직접 현장에 나가서 모니터링 같은 거 하고 직접 라이브 방송이잖아요. 음악 방송. 그래서 그런 거 하고 뭐 드라마 갑자기 있으면 드라마도 가고 그리고 가장 많이 했던 거는 아무래도 막내다 보니까 협찬 반납하는 업무가 제일 많았던 것 같긴 해요. 저희가 직접 착장을 맞춘다고 하잖아요. 직접 옷을 저희가 선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많이 없어서 진짜 바쁠 때만 저희가 실장님 대신에 하는 시기였고 뭐 보통은 협찬 반납? 그걸 주로 했었어요. 최근에 프란 다시 보면서 그냥 그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 진짜 그 반납하고 이러는 과정에서가 엄청 빡세잖아요. 맞아요. 드라이 다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네, 있으니까 오염 지우고. 오염 지우고 뭐 그리고 뭐지 폴리 폴리 포장도 하고 다림질도 다 해서 냄새도 빼고 음. 그냥 새 옷처럼 만든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그 과정이 너무 빡센 건데 또 이동하고 뭐 이런 그리고 그 이동 과정에서 잊어버리고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많아요. 아마도 그 이동 과정에서 잃어버리겠죠? 보통 그래요, 보통. 그쵸. 네. 그러니까 사무실 안에서는 뭐 잃어버릴 일이 거의 없고. 누가 훔쳐가지 않는 이상.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이 옷 그 대행사의 책임과 역할은 뭘까? 근데 보통 그렇게 제가 말하는 협찬 만나 막 서울 돌아다니고 그거는 대행사를 안 끼는 브랜드들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대행사에 무조건 모든 브랜드가 있는 건 아니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PR 에이전시라서 그 마케팅 비용을 사용해서 대행사를 끼는 브랜드는 이제 대행사 쪽에서 어느 정도 책임 같이 하죠. 근데 그렇지 않은 브랜드도 워낙 많으니까 막 유명한 하우스 브랜드도 대행사 안 끼는 경우도 있어서 뭐 직접 그런 경우 컨택을 하고 거기 뭐 매장에 가서 직접 받아오거나 해야 되죠. 그럼 옷을 파는 매장. 네, 거기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새 옷이 있다 하면은
그러니까 협찬용으로 나온 재고를 따로 관리하시는 브랜드도 있는데 어. 그냥 아예 진짜 새 옷, 그냥 매장에 있는 새 옷을 그냥 꺼내주시는 경우도 많아서 그래서 저희가 반납할 때 정말 새 옷처럼 해야 된다는 게 그게 정말 다시 팔릴 수도 있어요. 새 거는 팔리면 안 되잖아요. 아니 근데 되는 건가? 사실은 뭐 미착용도 있고 저희가 뭐 옷을 10벌 가져가서 10벌 다 입히는 게 아니라 뭐 이건 뭐 착용된 걸 체크해서 피드백을 또 드리기 때문에 안 착용된 거는 그쪽 입장에서는 손해잖아요. 그쵸. 입지도 않았는데 또 안 팔면. 그래서 보통 그래서 조금 거기 예민하신 분들도 계셔서 회사마다 근데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아예 협찬을 정말 각 잡고 협찬을 빡세게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협찬도 잘해주시고 뭐 조금 오염 있으면 그냥 가지라고 그걸 저희 증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쁘게 연예인이 잘 입어서 뭐 기사가 많이 나갔다 아니면 진짜 입지도 않았는데 옷 막 주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 옷은 누구한테 가요? 근데 그 시점은 논란이 많은 부분인데 그러면 보통 그걸 입은 연예인이 갔거나 아니면은 저희 재량으로 얻어낸 거니까 사무실용으로 쓰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무실용에서 뭐 이 A팀 협찬을 받았는데 그렇게 증정이 됐다. 그래서 A팀은 한 번 입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나중에 C팀이 한 번 입기도 하고 근데 사실 모르게 입혀야 되는 거긴 하죠. 근데 근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되게 이거 조금 좀 업계마다 갈릴 수도 있는, 그러니까 업계 내에서도 갈릴 만한 얘기인데 그 증정품을 나눠 가져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그런 걸 어씨들한테 선물로 주기도 하고 아니면 매니저가 그냥 가져가기도 하고 몰래. 근데 그런 경우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패딩 같은 경우가 정말 증정이 많이 되는데 이렇게 겨울철 패딩 같은 거 그러면은 그냥 하나씩 갖기도 하고. 하긴 뭐 둘 데도 없을 거 아니에요. 너무 크니까. 그렇긴 하죠. 근데 뭐 이거는 뭐 해박해. 네. 그 증정품을 자기 아래 그 직원들한테 나눠주는 실장님이 되게 개념이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받기도 해요. 이 팀은 진짜 일은 힘든데 증정으로 뭐 물건이 많이 나가서 사실은 뭐 그런 선물처럼 주는 거죠. 근데 이런 거 사실 아르바이트 할 때 흔한 일이잖아요. 예를 들면 저는 던킨도너츠 아르바이트 할 때 갑자기 전 진짜 지겨워서 못 먹었거든요. 맨날 줬어요. 이게 그래요? 시간 지난 거. 이제 어차피 버려야 되는 거. 그거를 맨날 싸주셨어요. 그러시구나. 혹시 그때 이후로 치리가 새로운 메뉴만 나오면 접해보려고. 던킨에서요? 아니, 약간 치리님이 뭔가 그런 새로운 음식에 도전하는 거, 새로운 걸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가지고. 지난 거 말고. 편의점 신메뉴 나오면 무조건 약간 먹어봐야 되고. 내가 그때 한이 돼서. 그런 거지 않을까? 자꾸 먹으래. 저도 생각해보니까 저도 증정품 하나 가져가는 거 있어요. 뭐예요? 저는 그 남자 연예인 분이 엄청 마르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약간 저지 같은 거? 그러니까 트레이닝 바지를 한 번 입고 그게 증정으로 빠진 거예요. 그 시즌이 지나면 증정으로 돌리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다음 시즌이 넘어가야 되면 어차피 그거 여러 번 다른 연예인들 막 10번, 20번 입은 건데 그건 결국에 버려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냥 친한 스타일리스트한테 증정으로 그냥 뭐 가지던지 버리던지 알아서 하시라 해서 제가 가져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남녀 공용이었는데 제 다리엔 안 들어가서 트레이닝복인데? 아니 근데 잘 안 들어. 약간 되게 엄청 극세사날이었나 보다. 트레이닝복은 일단 늘어난 재질이 아니었고 저지 스타일인데 이게 쭉쭉 늘어나는 건 아니었고 또 트레이닝복은 살짝 펑퍼짐해야 그게 트레이닝복에 기능하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다리가 너무 딱 맞았던 거죠. 그래서 그냥 제 언니 혈육한테 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조금 그때도 충격받았던 게 그거 분명 남자가 입었던 건데 저도 증정을 받았던 적이 있네요. 그런 걸 상처받지 마세요. 그런 거랑 상처받지 않죠. 그분 연예인이고. 그런 거. 그게 일인데 뭐. 그 혹시 방장님은 이런 거 없으세요?
증정 이런 게 있나요, 그쪽에도? 잡지는 근데 전부 다 뭐지 에이전시한테 빌리기도 하고 디자이너 브랜드들도 안 주는 게 연예인이 없으니까 네, 연예인이 아예 없으니까 뭐 굳이 주지 않죠. 증정이 없죠. 일반 모델 데리고 촬영을 하는. 네, 그래서 그 모델들도 사실 막 진짜 막 연예인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은 극소수시고 사실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없죠. 없어요 그런 거. 맞아요. 사실 근데 증정 그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니까 SNS 올리라고 약간 이런 식이에요. 아 모델한테 직접 주긴 할 거예요. 근데 저희 잡지원 하면서 그걸 하진 않아요. 잡지사에 주거나 이러지도 네, 않죠. 저희도 저희한테 떨어뜨리면 이제 연예인한테 주면 연예인이 이제 또 SNS에 올리거나 이제 진짜 자기 거니까 평상시에 입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뭐 일상복 패션 뭐 그게 또 홍보가 되니까 주는 거죠. 맞아. 결국은. 하긴 그 근데 어시들한테도 SNS에 올리라고 이렇게. 그건 아니 저희는 그거는 네, 거기까지는 상관없고. 네, 저희는 그냥 선물로.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연예인한테 주기도 애매한. 그러니까 선입순위 주기도 애매한 거. 그러니까 그런 컨디션에 그러니까 여러 번 입었던 거고 뭐 그런 거면은 그러니까 증정이 새 상품 증정도 있는데 그렇게 시즌 지난 증정도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막 예를 들면 가방도 브랜드 뭐라고 하죠? 급이라고 하면 이상한데? 그러니까 뭐 브랜드가 그 가격대? 높은. 근데 뭐 어차피 줘봤자 안 쓸 것 같다든지 저 그런 거는 이런데 관심 많아. 이런 뒷얘기 들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맞아요. 뒷얘기 더 해주세요. 진짜 어디서 들을 수 없죠, 그쵸? 맞아요. 뒷얘기 더 해주세요. 뒷얘기요? 혹시. 뒷얘기 진짜 그런 브랜드도 있거든요. 스포츠 브랜드나 특히 그런 데서 많이 해주는데 한 박스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요만한 박스가 아니에요. 진짜 엄청 커다란 이사 박스 같은 걸로 그쵸? 그거를 이번 시즌 신상품을 뭐 양말부터 해서 바지, 상의, 가방 뭐 해서 쫙 풀 세트로 그걸 실장님 사무실로 보내요. 그러면은 그게 그 좀 유명하신 실장님들한테 그렇게 협력을 하는 식으로 그래서 진짜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그런 거를 실장님들이 받아서 감사하다고 뭐 SNS에 올리기도 하고 좀 연예인한테 입히고. 네, 그러면은 일단은 실장님 개인적으로 받은 선물이긴 한데 팀 내에서 이게 또 신상 제품이니까 스타일링 할 때 쓰기도 편하고 그리고 일단은 대가가 없고 이게 자기 소유기 때문에 뭐 더러워져도 되고 뭐 리폼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되게 그 상부상조의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실장님의 아티스트는 이 브랜드를 되게 자주 입는다 라거나 뭐 이 실장님은 여기를 되게 좋아하네? 라는 게 조금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선물이 들어온다든지 하는. 그 되게 정말 유명한 실장님에 따라서 정말 많이 차이가 심하게 나겠네요. 그쵸.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좀 신인 배우더라도 되게 명품을 막 입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 인지도도 별로 없는데 이 명품 협찬이 어떻게 되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시 입장에서 그래서 일반인들은 뭐 그냥 사서 입었나 보다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 이 브랜드가 된다고 이 사람이?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실장님 파워가 좀 세서 그 실장님 헬프라고 하잖아요. 실장님이 좀 도와줘 우리 뭐 시사에 있는데 좀 도와줘 해서 명품 입히거나 하는 거죠, 신인도.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실장님 파워가 좀 있는 게 이제 또 실장님 네임에 따라서 뭐 협찬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게 좀 많이 갈려요. 그리고 사실 그 유명한 실장님들이 뭐 예를 들어서 진짜 우리가 다 아는 그런 배우들부터 막 하잖아요. 근데 신인 배우가 나왔을 때 그냥 대행사에 누구 협찬 연예인 누구 이렇게 쓰잖아요. 그걸 빵 쳐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그냥 뻥을 치면은 사실 대행사들은 이 실장님 유명하니까 이 사람한테 빌려주겠지 하잖아요. 그래서 입는 경우가 사실은 제일 많죠, 신인한테는. 이름을 쓸 때 연예인 이름 또는 실장 이름을 쓴다는 거지? 아니요. 실장 쓰고 연예인 쓰고. 저희가 대행사 그 간이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 뭐 셀럽에 대한 정보를 다 써야 돼요. 셀럽은 누구고 뭐 배우고 가수고 예능인이고 이런 거 쓰고 어디에 어느 출연하고. 방송에서 며칠 촬영하고 뭐 반납일은 언제고 뭐 몇 회분에 나오고 이런 걸 되게 자세하게 써야 돼요. 예를 들면 저희는 이제 새로 들어가는 프로그램이면
그 새로 들어가는 프로그램 가제라도 적게 그러니까 이름이라도 무조건 적게끔 하시는 편? 근데 사실은 방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짓말 정말 많이 하는 게 저는 제가 진짜 거짓말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회 초년생이고 진짜 서툴러요. 그러니까 티나는 거짓말 하는 친구인데 이제 대행사에 가서 이렇게 딜을 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거짓말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디자이너 브랜드도 그렇고 대행사도 그렇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사실은 제 의지에서 나온 거짓말 아니고 실장님이 이거 누구 이름으로 받아와 이렇게 지시를 해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든 그 이름으로 받아와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일 많이 이거 말해도 되나? 나중에 짜고 짤게요. 네, 이거 어시분들이 참고 그냥 하셨으면 좋겠는 게 어시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갑자기 정말 방법도 안 알려주고 받아와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럴 땐 이렇게 하세요. 저희 인터뷰가 있습니다. 언론 인터뷰? 그냥 언론 인터뷰가 있다. 그래서 사진이 들어간다. 그렇게 해서 제일 많이 받아요, 사실. 근데 사실은 인터뷰라는 게 제일 또 엎어지기 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뭐 13일날 뭐 언론 인터뷰 있어서 이거 협찬 받아갈게요 하고 다 받은 다음에 저희 그 다음에 대행사 직원분도 사실 바빠요. 저희 한 명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서. 근데 또 기억해서 물어보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인터뷰 언제 나와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희 그거 뭐 무기한 연장됐어요. 근데 거기 어떤 언론사에서 인터뷰 한다는 것도 적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언론 인터뷰는 그거는 약간 예외인 게 그러니까 TV 프로그램은 이렇게 방송국 명이 딱딱 나뉘는데 언론사는 워낙에 많잖아요. 뭐 스타뉴스도 있고 YTN도 있고 막 엄청 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도 잘 모른다고. 그러니까 실장님이 알려줘야 저희도 실장님이 그 소속사에서 정보를 받아서 저희한테 알려줘야 아는 건데 그 대행사 분들도 알아요. 실장님이랑 저희랑 막 완벽하게 연락이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워낙에 대행사분들도 얼굴을 많이 보니까 근데 실장님 그거는 안 알려주셨다. 바빠서 잘 모르겠다. 아직 확실하지 않다. 근데 인터뷰는 나간다. 뭐 아니면 수석 인터뷰가 나간다. 뭐 차기작 인터뷰가 나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진짜 꿀팁이다, 이런 거는. 근데 대행사 분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근데 아는데 좀 약간 시시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거 걸렸다고 하거든요. 너무 많이 갔나? 저희가 그렇게 거짓말 쳐서 받았는데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행사에서 저희가 가수 A씨와 배우 B씨를 하는 걸 알아요. 근데 뭐 가수 A씨가 엄청난 인지도를 가지고 배우 B씨는 신인이에요. 근데 그거를 대충 얼추 실장님이 누구누구 하는지를 대행사 직원이 알아요. 그래서 뭐 A 그룹 하면은 어떤 실장님이지? 이걸 대행사분들이 깨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깨야지 이제 신상 나오면 연락 돌리고 하는 게 대행사분들 일이라서. 그래서 언제 뭐 A 그룹으로 뭐 B 브랜드 신상을 저희가 협찬을 받았는데 그 안 유명한 신인 배우 B가 다음날 예능에서 입고 있는 걸 대행사 직원이 보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대행사 직원분들 하시는 게 방송 모니터링이라서 그래서 그러면은 슬쩍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거 B가 입은 거 같은데 맞아요? 뭐 이거 저희가 한 거 맞아요? 저희 제품 같은데? 이러면은 죄송합니다 이러고요. 진짜 죄송합니다라고 해야 돼요? 죄송해야죠. 그래야 또 다음 아니 근데 사실은 그렇게 걸리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바지를 뭐 이렇게 5벌을 받았어요. 5벌 안 해주거든요. 근데 저희가 막 꼭 입을 거예요. 막 누구 다 해서 입힐 거예요 했는데 5벌 했는데 한 벌도 안 입혔다. 그럼 이제 의가 상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진짜 거짓말 아니고 좀 까다로운 대행사는 다음부터 안 해줘요. 땡땡 팀 이거 이 A 브랜드 저번에 협찬 5벌이나 나갔는데 한 번도 안 입으셨잖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버려요. 그래서 그 약간 대행사와의 잘 커뮤니케이션이 밀당. 굉장히 이제 중요해요. 그게 제가 거짓말을 못하니까 그게 아직도 그 약간 끔찍했던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근데 확실히 이게 업무 강도가 약간 세다 보니까 이게 몇 개월 그렇게 막 엄청 길게 사실 막 마라님도 그렇게 길게 일하신 편은 아닌데 그 짧게 일한 기간에도 그 수많은 꿀팁이 지금 쌓여 있는 거잖아요. 압축적이다. 그니까 혹시 이런 일은 없으신가요?
이런 일이 뭘까? 아니면은 뭐 잡지 마감. 아, 맞아. 마감일을 앞두고 벌어지는 네, 저 조금 궁금했어요. 저도 나 잡지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니었으니까. 패션 잡지 뭐 힘들다 하는데 그 마감 때는 뭐 잠도 못 자고 하는. 이게 보통 15일에서 이제 20일 사이 기준으로 마감을 친다고 하는데 이제 보통 그러니까 이게 조금 잘못된 건데 20일부터 30일까지 그 조금 24일부터는 좀 쉬엄쉬엄 하고 한 달 동안 못 쉬었던 잠을 자고 그 다음에 없었던 휴일을 갖고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뭐 한 2, 3일 정도 쭉 쉬게 해준다든지 어씨들한테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1일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1일부터 계획을 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번에 화보는 어떤 주제로 갈 거고 컨셉은 뭘로 갈 거고 광고는 뭐가 들어갔고 뭐 배우나 뭐 이렇게 모델은 누굴 쓸 거고 이제 이런 거를 좀 주제를 정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진행이 되니까 시간이 항상 빠듯한 거예요. 항상 계획만 해도 사실 제대로 하면 그게 한 달짜리로도 할 수 있는 건데 며칠만 딱 잡아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화보 촬영도 막 모델 급하게 막 해가지고 막 하고 협찬도 막 어떻게 빨리빨리 받고 시간도 또 찾아야 되잖아요. 그게 한 2주 정도? 10일까지 막 되고 나면 10일부터 이제 20일 사이에 막 화보가 막 3개, 4개 막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어씨들이 또 막 기자들을 선배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선배들 거를 한 명 하는 게 아니라 선배들이 여러 명이고 그 선배들도 두 개씩, 세 개씩 막 환보를 하고 그럼 어씨들은 이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이 사람 갔다가 이 사람 갔다가 막 화보 촬영을 계속 동시에 여러 개를 하고 협찬사에서도 막 나중에 옷에 막 거의 200벌 정도? 계속 빌리고 그래서 이제 잡지 쪽은 대행사들이 아예 뭐 안 입었잖아 이런 게 없는 게 그냥 다음부터 입히세요. 그냥 이러고 이제 넘어가요. 왜냐면 너무 많이 빌리기도 했고 항상 그러는 거 아니까. 200불. 그건 어떻게 이동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뭐 행거째로 이동해요 보통. 행거를 다 건 다음에 이제 뭐 한 이 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는 행거를 쭉 다 건 다음에 그걸 이제 둘이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제 그거를 다 이제 백에다가 넣었다가 행랑에다가 넣은 다음에 이제 옷걸이 째로 이제 이동하고 보통 아예 그냥 스튜디오에서 거의 살죠. 그리고 잡지사마다 그 담당 스튜디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스튜디오에서 이제 주로 아예 그냥 까고 그냥 거기서 생활을 거의 하는 거죠. 한 열흘 정도는. 진짜요? 네. 와,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약간 그 스튜디오 분들이랑 좀 친해지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한 열흘 정도는 그 회사 사무실에서 열흘 정도는 스튜디오에서 그 나머지 열흘 정도는 이제 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막 대행사 막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제일 힘들었던 건 사실 핸드폰 배터리가 너무 빨리 가르니까 너무 공감돼요. 있을 때가 없고 충전할 때가 없고 내가 앉아있을 때가 없고 밥 먹을 때가 없고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눈치를 봐야 되고 왜 아무리 이제 스튜디오 계속 있어도 남의 장소잖아요. 그리고 사실 사무실에서도 어씨들한테 컴퓨터를 이렇게 딱 주는 데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눈치 보면서 그냥 나는 할 일이 정말 많은데 캡션을 어디서 써야 되는 거야? 뭘로 써요? 자기 노트북으로 많이 쓰고 아니면은 그럼 그냥 노트북으로 일을 해요? 그때는 빨리 그냥 적어만 놓고 메모장이나 핸드폰 같은 데 적어 놓고 빨리 이제 가가지고 다시 이제 쓰죠. 그리고 가격 같은 것도 이제 촬영이 끝나고 나면은 브랜드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이건 얼마고 이건 빨리 알려주세요 계속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쉴 틈이 한마디로 하나도 없고 그래서 한 뭐지? 다 일하고 나서 그때 쉬는 주였어요. 20 며칠에서 30일 사이에 3일 정도 쉬는데 그냥 누워있는데 기분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누워있을 수가 있어? 어떻게 내 핸드폰이 풀 충전이 돼 있을 수가 있지? 이러고 근데 웃기는 게 이제 뭐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쉬는 방법을 까먹은 거죠. 한 달 내내 계속 그렇게 일하니까. 네. 근데 그래서 차라리 그냥 일하고 있을 때 아무 생각도 없는데 일이 끝나고 나면은 정말 너무 허무하고 가족들이랑 말하는 것도 너무 어색해졌고 막 집 비밀번호 눌렀는데 생각도 안 나고 집 비밀번호 까먹고 막 지금 너무 오랜만에 가서 그 스튜디오는 보통 어디에 있어요? 보통 다 신사동에 있어요. 왜 이렇게 다 강남 쪽에 있는 거죠? 대회사 자체도 강남
없어서. 아마 그 예를 들면 에르메스 있잖아요. 그 대행사는 에르메스는 에르메스에서 하는데 그럼 이렇게 그렇게 스튜디오 그러니까 그 브랜드들 명품 브랜드들이 많은 곳이 강남에 갤러리아 이런 이런 데 데가 그 이렇게 편집샵 이런 데 다 그런 데 있고 플래그 스토어 이런 맞아. 편집샵들 다 있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이제 상업이 다 따라가야 거기서 돼. 발달했나 보다. 네, 맞아요. 그 명품 거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압구정이에요? 가면, 네, 압구정 로데오 쪽에 명품 거리라고 해서, 음. 그 아마 맞아, 지나다녔던 것 같아. 버버리라고 어. 하면 그냥 건물 자체가 한 채가 그냥 버버리 건물이에요. 그래서 아예 뭐 디자인 자체도 버버리 약간 그 아트처럼 미술 작품처럼 건물들에서 그렇게 해놔요. 근데 요새는 많이 문 닫은 데도 많은데 뭐 그런 식으로 그 한국의 대표적인 그 입점돼 있는 그냥 건물 자체가 다 거기 청담동에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그런 명품 가게를 엄청 들락날락거리면서 뭐 받아오고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근데 가수팀이다 보니까 명품을 많이 취급을 안 하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제가 어떤 가수 그룹을 했을 때 약간 소속사에서 저희 돈 좀 썼다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옷값만 예를 들면 뮤비 촬영 이런 거 좀 구체적인 수치 좀 일반인 뭐라 해야 되지? 모르시는 분 들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저는 재밌었거든요. 그냥 엄청 유명한 그룹도 아니에요. 그냥 조금 투자를 한다 하면 뮤비 한 편에 옷값만 2천만 원씩 잡거든요. 그래놓고 어시도 월급을 그따로 주고 아니 그거는 월급이랑은 좀 얘기하지만. 다른 게 그러니까 옷값만 이렇게 사입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걸 리폼하든 직접 뭐 사서 입히든 뭐 협찬을 받든 2천만 원은 옷값만으로 나온 거예요. 인건비 다 빼고 그러니까 실장님 월급, 어시 월급 다 빼고 옷값만 2천만 원. 근데 그게 막 엄청 많은 수준도 아닐 거예요. 근데 아무튼 예를 들면 그래서 제가 명품 매장 그래서 일하 기억났던 게 그때 제가 일한 지 얼마 안 됐던 때였는데 그때 계속 날밤 새고 너무너무 피곤하고 그때 사무실에서 자고 그때는 약간 생얼에 대해서 더 뭔가 신경 쓰고 그럴 때라서 완전 생얼에 옷도 잠옷이죠.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잠옷인데 버버리 매장을 급히 가서 뭘 사야 됐어요. 근데 저희가 항상 그 자주 가는 그 청담동에 버버리 매장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카드도 항상 그 회사 카드 쓰고 하니까 알아요, 그 직원이. 그래서 저희가 그 전에도 거의 한 1,000만 원을 긁었었거든요. 버버리 매장에서만. 근데 가서 제가 완전 얼굴 퉁퉁 부어가지고 피곤 상태로 아침부터 가서 이거 주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하죠? 약간 이상하겠죠. 완전 호줄근하고 머리 부스스 해가지고 막 거의 그냥 동네 마신 나온 사람처럼 했는데 이거 해서 몇백만 원어치 사니까 마신 나온 사람은 그 정도는 아니겠다. 그래서 근데 저도 그때 솔직히 민망했죠. 민망했어요. 웃겼어요, 이 상황이. 아니, 근데 또 그 직원분은 그런 거 알죠? 거기서는 고객 관리 같은 걸 좀 철저히 하시니까 아는 척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팀, 뭐 저번에도 거의 막, 되게 많이 사지 않으셨냐? 하는데, 그때 산 것도 저였거든요? 근데 못 알아보는 거야. 상처. 그래서, 제가 멋쩍은 웃음으로, 네, 맞아요. 이러면서, 그리고 그렇게 어느 팀인지 알려달라고 물어보세요. 근데 이게 좀 팀마다 다른데, 뭐, 그냥 땡땡 팀이요.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는데, 저희 그때 실장님은 좀 그런 걸 떠벌리고 다닌다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알려지는 거를 꺼려 하셔가지고, 제가 거짓말 못한댔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또 말 안 해야죠. 몰라요. 아니, 말씀 못 드린다. 저게, 잘 모르겠다, 저도.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거기 이제, 엔터 이름이 써있거든요, 카드에. 그래서, 이거 그럼 뭐뭐 엔터에서 신인 나오는 거냐? 자꾸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아니에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그러면서 아침에 부시시 급하게 버버리 매장 간 기억이 나네요. 저는 명품 매장 들어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도 그렇게 가볼 일이 없어서 진짜 당황했어요, 그래서 좀 궁금했어요.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이제 명품 매장 들락날락 하려나? 뭐 이런 것들이. 워낙에 명품 매장이 거기 있어서 그 사업장이 다 거기 있다고 하니까. 맞아요.
저도 꿈이 에르메스는 협찬은 뒷문으로 가고 손님은 앞문으로 가거든요. 진짜? 협찬 앞문으로 가볼 날이 왔어요. 와, 에르메스 그거. 네, 그 뒷문으로 가면 엘리베이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이렇게 쭉 올라가면 사무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무실에서 빌리니까 그런 건데. 매장에서 빌리는 게 아니니까. 네, 매장 빌리는 게 아니라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 부자가 되면 한 번만 한 당당하게 들어가서 골라보고 싶다. 트럭바가 안 나와도 되잖아. 안 사고? 안 사고 나와도 되잖아. 가수팀을 하셔서 사입을 하시면 이제 2천만 원씩 긁고. 그거는 매장에서 긁는 거예요? 사입하는 거는? 근데 사입이라고 하는 게 그게 그냥 구매하는 거라서 매장 직접 가기도 하고 아니면 인터넷으로 결제하고 키 그르고 사무실로 받고 그런 경우가 많죠. 뭔가 이 일을 하면 되게 이런 옷으로 플렉스하는 일이 많이 생기겠네요. 그래서 진짜 뭐지 제일 기분이 좋은 순간이 또 촬영장에서 이제 뭐 샤넬 막 구찌 이렇게 막 패션 쇼로 보던 거 있잖아요. 잡지에서 보고 이랬던 것들이 내 눈앞에 여기서 스타트로 다 있는 거예요. 옷이랑 악세랑. 근데 옷을 워낙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냥 그걸 보고서 되게 즐거운 거예요. 맞아요. 저도 진짜 느꼈던 게 이게 좀 속물이라면 속물인데 사실 저도 옷을 좋아하는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못 만져보잖아요. 물론 매장에 가서 시착도 되고 하긴 하는데 이게 직접 사서 그거를 저희가 꾸미고 리폼하고 이런 건 다르니까 저는 언제 한번 조금 제가 변태 같다고 하면서도 되게 순수하다고 느꼈던 게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때 사무실에서 자야 됐을 때거든요. 근데 사무실이 그렇게 좁은 데도 아닌데 옷이 그때 너무 많이 필요해서 진짜 저 딱 몸 하나 뉘을 곳만 있는 거예요. 근데 왼쪽으로 버버리 샥 쌓여있고 알렉산더왕 샥 이제 막 뭐 베르사체 샥 해서 제가 버버리를 이렇게 옆에 끼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베개도 없어요. 그냥 옷을 베고 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그때 잠도 많이 못 자니까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자면서 되게 이상하다. 되게 웃기다. 근데 또 그게 아직 안 깐 옷이었거든요. 이제 막 매장에서 온 옷들이라서 따끈따끈 그 쇼핑백 엄청 크고 그 어디지? 브랜드명이에요? 네, 브랜드명인데 되게 비싼 막 거의 자켓 1,000만 원대 자켓 막 약간 이런 브랜드가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옷을 살 일이 없잖아요. 근데 옷을 사면 이렇게 포장을 해주는 건 엄청 좋은 수트케이스인데 엄청 좋은 수트케이스인 거예요. 그 1,000만 원 가격이 이게 다 들어있구나. 생로랑. 생로랑이었는데 그 조금 가격대 있는 브랜드로 저는 알고 있어서 막 500만 원짜리 원피스 막 이런 건데 포장이 이렇게 돼 있구나. 그래서 너무 두근두근하죠. 근데 한편으로는 아시겠지만 그거 망가지면 저희가 물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너무 그래서 벌벌 떨릴 것 같은데. 벌벌 떨죠. 예를 들면 그 원피스 같은 경우는 이제 춤을 추면 딱 맞게 고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그 시폰 같은 것도 실크 이래서 바느질 한번 잘못 들어가면 뜯기고 그러거든요. 진짜 벌벌 떨면서 500만 원짜리 원피스 이렇게 덜덜 떨면서 그러죠. 근데 안 맡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너무 위험하니까 잘 안 맡기기도 하지만 어쨌든 손을 대야 될 때는 덜덜 떨면서 하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명품과 관련된 에피소드 되게 이런 게 재밌기도 해요. 그러니까 물론 힘들기도 했는데 이런 소소한 것들이 그러니까 옷과 관련되니까 더 재밌겠죠. 이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사실 옷에 혹시 관심 있으세요? 저희는 좋아했고 보시다시피 지금 저희 후들근 서희 팀장님이랑 저랑 후들 그냥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신기한 거예요. 옷에 관심이 많고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막 와 막 이런 느낌이 좀 신선해서 저희하고는 저희 맨날 우리 같은 사람만 보고 하다가 신선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접점이 없는데 저희를 찾아오셔서 만나게 된 거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우리 만날 일이 없는 사람들이 별로 사실 뭐 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강남과 뭐 이런 저희 마포 뭐 이런 마포는 무슨 죄야? 아니 저희 사무실 마포 있으니까 아니 근데 오히려 되게 저는 이 전 트롯 유니언 오기 전에 다른 이제 도저분들
한국 두 분 이렇게 만나봤었는데 다른 도조에서. 근데 이렇게 여기는 청년 유니온이니까 진짜 청년들만 있잖아요. 20대 뭐 진짜 많아야 30대? 근데 거기는 이제 40대? 50대?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그냥 후드를 입고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 우리랑 걱정이 많아 이제. 가깝다. 되게 친구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이게, 아니, 이 두 분이 처음 오셨을 때도 우리 왜 엘리베이터 보고 되게 감탄하셨던 분들이잖아요. 여기 엘리베이터 예쁘다고. 여기 엘리베이터에 화보 찍으면 딱 좋겠다고 막 이러셔가지고. 완전 화장이야. 무슨 화보를 찍을 수 있나요, 저기서? 벽 찍고 이렇게 있어야 있어야 될것 같은데. 뭔가 다리 하나 올리고. 저 나중에 이사가기 전에 화보 한번 찍고 나갑시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옷이 좋아지게 됐는지 뭐 이런 계기가 있는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했거든요. 저는 원래는 그림 그리는 걸 좀 좋아했는데 인물을 만들고 그리다 보면 옷을 그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옷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저는 가수 쪽 무대를 보고 되게 멋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단순해요. 그냥 그 가수 무대 의상이랑 이렇게 그 사람이 뭐 춤을 추거나 뭐 연기를 하거나 그런 무대랑 그 의상이랑 어떤 그 의상이라기보단 컨셉이죠. 진짜 맞아. 다른 세계에 있는 맞아, 것처럼 맞아. 만들어 버리니까 의상이. 맞아. 그래서 거기에 좀 매력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도 이거와 관련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무작정 도전했다. 어떤 본인의 옷을 막 이렇게 입는 거보다는 그거는 저는 저를 꾸민다기보단 제가 관심이 있었던 분야는 어쨌든 그러니까 아까 그림에서도 얘기했듯이 뭔가를 창조하고 새로운 컨셉을 만들고 그런 걸 좋아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패션 디자인이랑 더 적합하지 않냐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창작의 고통이라고 그러니까 세상에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많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창작보다는 약간 조합하는 게 더 좋다고 느꼈는데 스타일리스트는 조합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랑. 방장님은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잡지 보는 거 좋아해가지고 엄마는 사실 관심 없어 했는데 저는 막 어릴 때부터 잡지가 그냥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중학생 때부터 열심히 봐가지고 저는 나중에 당연히 에디터가 돼야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약간 저도 약간 비슷할 수도 있는데 저는 하이 패션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하이 패션이요. 맞아요. 우린 일상에서 되게 평범한 옷들을 입잖아요. 거의 다 무채색의 옷들. 근데 약간 그런 하이 패션에서는 되게 형태도 다양하고 뭔가 막 진짜 좀 뭐랄까 옷감 같은 것도 특이한 게 많고 사실 하이 패션도 다 이제 패션쇼마다 컨셉이 있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되게 마르고 예쁜 사람들이 그런 걸 입고 나오는 걸 보는 게 즐겁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게 막 보면은 작년에 패션쇼에 나왔던 것들이 다음 해나 다다음 해에 이제 일상에서도 막 보인단 말이에요. 또 그런 걸 보는 재미도 있고 그래서 그냥 나중에는 에디터가 돼야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과도 그냥 그렇게 오고 그런 것 같아요. 에디터가 되는 과정 중에 보통 이제 스타일리스트 어시로 가서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스타일리스트 어시로 와서 오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고 보통 이제 잡지 에디터 어시 공고가 있으면은 약간 인턴 같은 개념인 거죠? 약간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그냥 그거 거기서 NSOA가 하던 일 딱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거나 회사에 소속은 됐는데 뭔가 정직원은 아니고 약간 개인 시가 같은 느낌이잖아요. 한마디로. 그냥 그런 사람으로 계속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인맥을 쌓아서 나중에 기자로 입봉을 하는 거예요? 보통은 회사에서 이제 양심들이 그래도 조금은 있어서 한 3년 정도 그러니까 일단 이게 남아있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힘드니까. 그래서 3년, 뭐 4년 이렇게 되면은 보통 이제 2년차, 1년차 넘어갈 때부터는 기사를 좀 줘요. 그래가지고 짧은 단신 기사부터 해서 나중에는 조금 화보 촬영을 본인이 조그맣게는 악세 같은 거, 별로 놀 거 없는 것들 그런 거 본인한테 좀 맡겨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유명한 유명한 잡지들은 이제 막 뭐랄까 한국 패션쇼 같은 거 하잖아요.
하면은 한국 패션쇼에서 이제 단신 기사 같은 거나 촬영 같은 거는 어시들한테 맡기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자기 뽀뽀리 쌓이잖아요. 뽀뽀리 쌓이고 그걸로 이제 다른 잡지에 가는 경우도 되게 많고. 단신은 자기 이름으로 낼 수 있는 거예요? 네, 자기 이름으로 이제 자기 이름이 올라가니까 그러고 뽀뽀를 쌓아가지고 다른 잡지도 가고 아니면 그 잡지에서 고용을 해주기도 하고 근데 보통 다른 잡지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진짜 판이 좁겠네요. 진짜 좋아가지고 그니까. 이게 진짜 여기서는 한 번 수틀리면은 더 진짜 아예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다 알고 같이 어시했었던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기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 너 얘 알아? 아, 얘 알아.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그냥 같이 어시했지 얼마나 친해요. 그리고 뭐 스튜디오 같은 데서도 막 자주 만나고 하니까 야, 뭐 우리 이번에 어시 누구 들어?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고 또 기자분들이 스타일리스트로 독립을 나중에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면 이 판도 막 계속 일하기 힘드니까 독립하셔가지고 돈도 사실은 스타일리스트가 훨씬 아마 많이 벌 거예요. 에디터는 어쨌거나 그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니까. 잡지가 많이 이제 없어지는 그 문제도 사실 크고 추세가 있으니까. 요즘 지면 잡지 잘 안 보는 그러니까요. 분들 많아. 아무도 안 보지 근데 않아요? 요즘은 또 그래도 뉴스레터나 구독 구독 서비스가 유행이긴 하니까 그런 쪽으로 하면 또 어떻게 대부분 다 이제 온라인으로 거의 이제 살 길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도 그렇게 온라인 서비스를 하는 게 막 희망적이진 않잖아요. 그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정보들이 맞아. 많아서 워낙 공짜가 많아서. 맞아. 그래서 사실 조금 이 산업 자체가 사양 산업이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이거 노조 막 만들어서 좀 이렇게 하고 싶다 얘기했더니 친구가 그렇게 하면 이제 잡지도 다 안 그래도 망하고 있는데 다 같이 망해서 잡지도 없어지고 뭐 이러면 이제 되겠다고 약간 그런 식으로 자조하는 네, 약간 친구가 장난식으로 놀리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공감을 하고 아마 스타일리스트 어시분들은 되게 수가 많잖아요. 일단 실장님들도 많고 그래서 그쪽은 좀 이렇게 건드렸을 때도 뭔가 같이 하면 되겠다 이런 게 있었는데 만약에 잡지 어시들만 있었으면은 저도 아마 그냥 포기했을 것 같아요. 아예 시작할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수가 워낙 또 적고 하니까 뭔가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 일하시면서 힘들었던 일이나 어떻게 해서 이제 하게 되셨는지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두 분이 보시기에는 이런 패션워시는 어떤 사람이 하면 좋을 것 같으세요? 이런 사람에게 강추 뭐 이런 거 있으세요? 추천하면 안 되는 직업이지만 흥미를 갖고 있다면은 만약에 저는 일단은 나를 꾸미고 막 감각적이고 이렇다고 이 일이 잘 맞을 것 같다고 생각 안 해요. 저는 그러니까 뒤에서 서포트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내가 전면에 나서지 않는 내가 것들. 드러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이 직업 그러니까 이 직업이 사실은 실장이 되고 뭐 기자가 되고 이런 게 그때까지의 과정이 어쨌든 지금 관행처럼 어시 일을 해야 되는 건데 어시 일은 자기가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그 어시 일이 거의 5년, 6년, 10년이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남을 서포트 해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뿌듯함을 느끼는 사람이면 좀 잘 맞지 않을까요? 되게 근데 느낌 되게 이상하다. 뭔가 두 분이 하시는 일은 누군가를 서포트해야 되는 건데 지금 노조 활동할 때는 드러나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앞장서야 되는 일들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참 그게 진짜 조직화 같은 거 할 때 어려운 측면인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저랑 마라님도 사실 이름이 드러나기도 싫어하고 막 이렇게 나서기 싫어하잖아요. 사실은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격적인 면이. 아니 그래서 어씨들은 뭔가 내 주장을 막 펴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게 너무 어색해요. 근데 실장님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실장님들은 그래야죠 자기들이. 근데 사실은 이게 조금 웃긴 게 스타일리스트들이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엔 되게 예술을 하는 사람이고 뭔가 이 사람이 이렇게 가자 해서 이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스타일리스트 실장님이나 뭐 대표님들도
그러니까 회사나 엔터에서 주어진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입히고 싶다고 입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뭐 어떤 드라마 작품이나 영화 작품이면 거기 연출이나 감독의 의견이랑 같이 조율해서 만들어 나가는 거라서 이걸 뭔가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나를 막 드러내고 나를 꾸미고 그런 거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협업을 좀 잘해야 돼요. 어쨌든 나만 잘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서 이게 물론 다른 일들도 다 뭐 그렇겠지만 진짜 그리고 어떻게 현장에서 소통하는지에 따라서 이게 또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내 의견을 피력하는 것도 잘 구슬려서 피력을 해야 되고 뭔가 항상 하청업체의 느낌이 있죠.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물론 힘이 세지면 다르겠지만 그때까지는 약간 그렇다고 힘이 세질 수 있는 사람도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그리고 불행한 아니 근데 어쨌든 그래서 옷을 좋아하고 이렇게 남을 빛내주는 걸 좋아하고 근데 저는 되게 저랑 맞다고 느꼈거든요. 제가 잠깐 일을 하고 나서 이거 좋다라고 느꼈던 게 저랑 너무 잘 맞았어요. 저처럼 잘 맞는 분이 또 계시겠죠. 그런 식의 추천도 좋네요. 나는 이런 부분이 잘 맞았으니까 이런 사람한테 잘 맞을 것 같아요라고 추천해 주실 있으실까요? 저는 약간 잡지는 조금 이제 계열이 다른 기자들은 자기 이름으로 기사를 내잖아요. 자기 이름으로 글이 올라오고 자기 이름으로 화보가 올라오고 사실 약간 조금 느낌이 다르다면은 잡지는 좀 연예인이나 이렇게 모델들이 조금 잘 봐주세요 이런 느낌의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조금은 갑까진 못해도 가불병중에 가불병중에 을 정도? 그 정도는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그 상황 자체가? 근데 결국에는 진짜 왜냐면은 이제 좀 컨셉을 기자가 잡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막 뭔가가 이루어지니까 그 화보 하나에서는 자기 화보에서는 조금 처럼 약간 그런 게 되게 사진 찍는 분들한테도 이렇게 찍어주세요. 오케이 사인을 기자가 하니까 좀 그런 뉘앙스는 있긴 한데 근데 결국에 그것도 다 그 사람이 그래서가 아니라 잡지가 유명해서 다 그렇게 되는 거고 하여튼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좀 저는 약간 반대로 조금 진짜 옷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뭔가 이런 막 패션쇼 이런 거에 진짜 미쳐있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 왜냐면은 보람이라고 할 만한 게 그런 거밖에 없을 수도 있어서 그게 유일한 보람일 수 있어서 그리고 조금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이어야 하고 그리고 엄청나게 꼼꼼하고 계획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차가운 사람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 좋아하고 그런 사람보다도 조금 되게 진짜 로봇 AI 같은 사람? AI 같은 사람이 정말 막 엑셀로 막 이렇게 다 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만이 이 모든 거를 하자없이 소화해낼 수 있고 뭔가 막 약간의 인간적인 면모가 너무 많은 사람들은 못한다. 현장을 많이 뛰는데 현장을 뛴다 하면 좀 약간 좀 뭐 사람 인간관계도 되게 잘 이렇게 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나 봐요. 네, 그러니까 막 되게 자기 거 잘 챙기고 자기 뭔가 이익 같은 거 협업도 물론 중요한데 자기 이쪽을 먼저 챙겨야 남도 도와줄 수 있잖아요. 좀 그렇게 좀 냉정한 사람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너무 열정을 쏟는 사람보다는 선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잘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조금 저랑 안 맞았어요. 저는 사실 좋아하고 우리 주에 약간 이런 게 있어가지고 조금 근데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데 저희는 이게 많은 것 같은데 저희 인맥 관리가 진짜 필수라서 그래서 저는 그 부분 안 받았어요. 제가 막 바꿔야 되나요? 일로 와.
그러니까 막 여기는 연락해야 되고 맨날 뭐 엔터 쪽 뭐 이사님 뭐 매니저랑 계속 연락해야 되고 술 먹고 친분 쌓고 그래서 일 따내고 약간 이러거든요 다. 상상할 수 없는 일. 저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그게 걱정이었어 사실. 만약에 그러니까 어씨 버티는 거는 저는 뭐 참는 거는 잘해서 일적으로는 어떻게든 하겠는데. 일적으로는 하는데 그러니까 실장이 되고 나서가 문제인 거잖아요. 그때가 시작인 건데 사실은 5, 6년 뒤가 시작인 건데 이제 실장이 되면 과연 내가 이렇게 업계 인맥을 착착착착 쌓아서 일을 따내올 수 있을까? 약간 이런. 근데 어떤 산업이 이렇게까지 인맥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게 핵심 주력 이렇게 될 정도면 조금 그래서 되게 막막할 것 같아요. 이상해요. 그래서 저는 느꼈던 게 진짜 일 못하는 실장님 봤거든요. 옷을 너무너무 못 입혀요. 진짜 진짜 어떻게 이렇게 입히지? 어떻게? 여러분이 이 표정을 보셨어야 되는데. 그거는 하이 패션이 아니에요. 그거 그냥 그림자. 근데 그리고 성실하지도 않아서 자꾸 어씨들한테 다 시키고 근데 입을 잘 그러니까 말을 잘해서 그러니까 어씨가 다 예를 들면 제가 시안 조사 다 하고 제가 뭐 컬렉션 조사 다 해서 PPT를 만들었어요. 근데 저랑 그래도 같이 미팅을 들어가 주셨거든요. 그 엔터 대표랑 뭐 이렇게 해서 회의를 되게 작은 엔터가 있어서 회의를 하는데 저도 같이 들어가는데 그게 정말 자기가 한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내가 이거 찾느라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바로 옆에 있는데 근데 그러면은 솔직히 말하면 대표 입장에서는 내 가수 내 연예인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다고 감동을 받잖아요. 물론 적절한 선에서 감동을 받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러면은 여기 회사에 있는 다른 애도 좀 해봐라. 뭐 얘도 좀 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고 와 이건 진짜 그 실장님이 나쁘다고까지는 뭐 할 수 없는 게 이 사람도 이 업계에서 그냥 살아남으려고 계속 이렇게 남을 말고 이렇게 내가 한 일이냥 입을 거짓말을 계속 하면서 살아왔겠구나. 근데 좀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좀 진짜 없어 보였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제가 아까 말한 그 옷도 못 입힌다는 사람이어서 이 사람은 정말 그리고 맨날 술을 마셔서 막 술 마실 전화하고 그랬거든요 저한테. 왜요? 그냥 술 먹고 전화하고. 진짜 울려고? 너무 싫어. 그래서 막 새벽에도 전화하고 막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이 막 술자리 갖는 것도 좋아하고 그렇게 업계 사람들이랑 그래서 저는 뭔가 측은하기도 한 게 이 사람은 실력도 없고 그러니까 패션 용어 그러니까 그 사람 사무실에 잡지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고 좀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참고 자료라고 해서 내온 게 너무너무 구린 옛날 자료였고 막 상상을 뛰어넘으실 텐데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 사람한테 배울 게 없다라고 느꼈고 한편으로 측은한 게 이 사람은 진짜 어렸을 때부터 하셨거든요. 거의 진짜? 20살? 19살 막 이때부터 하신 분인데 어시부터 그렇게 쌓아온 그렇죠. 그래서 뭘 배운 그러니까 아니 근데 아무튼 그래서 그분도 독립하신 지 좀 되신 분이었는데 그러니까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죠. 독립을 해서는 누군가 알려주지 않으니까 본인이 공부를 해서 본인이 발전해야 되는 건데 뭐 독립을 예를 들면 7, 8년 됐으면 그때 동안은 발전이 없었던 거죠. 그 사람은 물론 제가 이렇게 평가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 사람은 정말 뭔가 내 실력을 쌓고 그렇다기보다는 정말 말빨과 술 먹고 인맥 쌓아서 그냥 계속 근근히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렇게는 되지 말아야겠지라는 그 표본이 되었답니다. 좋죠. 그렇게 뭐 되게 안 좋은 예를 가지고 성장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타산지석이요. 그 네 글자가 기억이 안 나서. 오늘 일단 이렇게 두 분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봤는데 벌써 1시간이 넘어가지고 더 듣고 싶은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일단 여기서 한번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다음 시간에도 두 분을 모시고 같이 이야기 나눌 거니까요. 또 오늘 다 못 들었던 이야기는 다음에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분이 청년 유니온에서 새로운 지부를 설립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팟캐스트를 듣고 계신 노동조합 만드는 방법이나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꿀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여기 계신 세 분과 또 만나도록 할게요.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는 우리의 일상과 일터의 모든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노가리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yunioncast@gmail.com으로 메일 주세요. 감사합니다. 청년 유니온이 만드는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재밌게 들으셨나요? 팟빵 팟캐스트에서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하나, 눌러주신 하트 하나, 남겨주신 댓글 하나가 만드는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